여러분, 주가는 100달러에 거의 고정되어 있으면서 월 배당을 주고 있고 연 11.5%의 배당을 주는 우선주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작년 7월에 스트래티지에서 발행한 스트레치, 티커로는 STRC라는 연구 우선주인데요. 이 상품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자본을 비트코인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스트레치에 대해서 빠르게 찍먹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폰지라는 비판도 있는데 과연 실체는 뭔지 함께 보시죠. 스트레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본주인 스트래티지의 재무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13일 현재 스트래티지는 약 81만 8천 BTC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현물 ETF가 있는데 왜 굳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냐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BTC 일드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비싸질 때, 즉 프리미엄이 붙을 때 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당 돌아가는 비트코인 수량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죠. 실제로 회사는 2026년 초 4개월 만에 BTC 일드 9.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당 비트코인 지분 자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전환사채 같은 저리 자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빚은 달러로 고정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 수익은 오로지 주주에게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스트래티지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레버리지된 비트코인 운용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스트레치는 뭘까요? 정식 명칭은 변동금리 연구 우선주입니다. 핵심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변동 배당입니다. 스트레치의 배당률은 고정이 아닙니다. 회사는 스트레치 주가가 100달러 근처를 유지하도록 매달 배당률을 조정합니다. 2025년 출시 당시에 약 9% 수준이었던 배당률은 2026년 5월 현재 11.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수요가 약해져서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더 높은 배당을 제시하여 100달러를 맞추고 100달러보다 높아지면 배당률을 다시 낮추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안전성입니다. 일반 비트코인 관련 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치는 의도적으로 100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마이클 셀러가 노리는 타겟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주 타겟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은 무섭지만 연 11%는 받고 싶다는 보수적인 거대 자본을 비트코인 생태계로 끌어오는 자본 유입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 자본 구조입니다. 스트레치는 일반 회사채와 다르게 만기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없거든요. 덕분에 스트래티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레치가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거 폰지 사기 아니야? 라는 비판이죠. 결론부터 보면 구조적으로는 폰지 사기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폰지는 실제 자산이 없습니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죠.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있냐면 첫째로 약 6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러 준비금 약 22.5억 달러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고 약 27개월에서 28개월 동안 배당을 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셋째로 비트코인 손익분기 연평균 성장률은 약 2.05%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이 1년에 2%만 올라도 배당금을 전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명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구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3년 넘게 반토막 난 상태로 정체된다면 이 엔진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스트레치가 100달러 아래로 잠시 내려갔을 때 회사가 신규 발행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시장 심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 눈여겨봐야 될 변화가 생겼는데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마이클 셀러는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는데요. 이게 사실상 회사의 핵심 브랜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발표에서는 배당 지급이나 세금 효율적인 면에서나 자본 구조 최적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목표가 총 비트코인 보유량 극대화에서 주당 비트코인 가치 극대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일부를 팔더라도 전체 구조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념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한 자본 운용사로서의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과거 기업들은 달러 자산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중심 자산으로 놓고 주식, 우선주,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죠.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처럼 활용해서 연구 자본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스트래티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보다 더 단단한 자산 기반을 가진 비트코인 기반의 상업은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치는 그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는 핵심 창구인 셈이죠. 실제로 회사는 2026년 들어 4개월 만에 약 11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본을 진짜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치는 단순히 고배당을 노리는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보수적인 자본까지 비트코인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말 그대로 금융공학의 결정체인 셈이죠. 동시에 이 구조는 비트코인 가격과 시장의 신뢰 위에 세워진 구조이기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자본 엔진이 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빠르게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치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우선주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셀러의 이 거대한 실험이 혁신적인 금융공학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레버리지 구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을 키우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